2024년 가을, 한 언론사의 한 무속인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무당 점사 영상들, 전부 짜고 친 겁니다. 손님들은 전부 배우. 사연은 PD가 쓴 대본. 눈물도 연기. 이 무속인은 수년간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출연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비용을 제작사에 지불했다고 합니다. 왜 6천만 원씩이나 내고 출연했을까요? 이후 이 무속인은 단기간에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화된 사기의 민낯입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습니다. 검증된 효과예요. 한국일보 기자가 입수한 녹취록. PD 이번 사연은 이래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 오빠는 사고뭉치로 집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존재. 그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했던 엄마. 배우 이걸 제가 다 외워야 하나요? PD네, 무당님이 딱 맞히셔야 영험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각서 써주시고요. 관련 내용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거요. 배우 각서요? PD네, 안 쓰시면 촬영 못하세요. 열흘 후 똑같은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화면 속 무당은 손님 얼굴만 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큰 상처 받으셨네요. 잠시 멈춤. 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손님 역할을 맡은 배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오빠도 문제였고. 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껴요. 무당은 손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배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천불이 난다. 도령님 진짜 영험하시다. 예약 어떻게 하나요? 나도 상담받고 싶어요.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는데 말이죠.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 피해 사례와 제보를 바탕으로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복합 사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유명해진 한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항공사 승무원 박 씨는 유튜브에서 이 무속인을 알게 됐어요. 코로나로 비행이 줄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 사주를 정확하게 풀어내고 무속 비화를 재미있게 얘기하더군요. 특히 한 영상이 인상적이었어요. 재벌 2세가 찾아왔는데 이름만 듣고 다 맞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 저도 상담받았는데 진짜 다 맞추시더라는 후기가 가득했어요. 박 씨는 그때 어머니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70대 중반이셨어요. 최근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박 씨는 용기를 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점집은 서울 강남에 있었어요. 건물 5층, 깨끗한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예약제 운영이라고 써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은은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무속인은 40대 여성이었어요. 한복이 아니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박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속인은 박 씨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승무원이시네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관상이 그래요. 사람 많이 상대하는 직업. 그런데 요즘 힘드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 씨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속인은 박 씨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무속인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에게 상문살이 끼었네요. 박 씨는 상문살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죽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이에요. 어머니 주변에 최근에 돌아가신 분 계시죠? 박 씨는 생각해봤어요. 작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작년에 외할머니가. 무속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기운이 아직 안 간 거예요. 어머니한테 붙어 있어요. 박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속인은 말을 멈췄어요. 박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장 굿을 안 하시면. 또 멈췄어요. 말씀하세요. 이번 달 안에 돌아가십니다. 박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네, 늦으면 안 돼요. 3일 안에는 해야 해요. 비용이 얼마나? 1,000만 원입니다.
박 씨는 숨이 막혔어요. 1,000만 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무속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숨이 1,000만 원보다 소중하지 않으세요? 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1,000만 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적금을 깨야 했어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했어요. 800만 원. 부족한 200만 원은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속인에게 입금했어요. 이틀 후 굿이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어느 산속 기도원이었어요. 무속인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북을 치기 시작했어요. 둥둥둥둥. 춤을 췄습니다. 돌고 돌고 또 돌았어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박 씨는 겁이 났습니다. 무속인은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외할머니가 지금 여기 계셔. 딸을 못 떠나겠대. 박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굿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끝나고 무속인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외할머니가 가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박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응, 나 괜찮은데. 왜? 아니에요. 그냥요. 박 씨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였어요. 무속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게 아직 완전히 안 풀렸어요. 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외할머니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또요? 네, 이번엔 더 큰 굿이 필요해요. 7일 굿. 7일이요? 네, 1,000만 원입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1,000만 원을 썼어요. 지금 그만두면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카드 대출을 더 받았어요. 한도를 다 썼습니다. 1,000만 원을 또 입금했어요. 7일 굿을 했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했어요. 무속인은 칼춤도 췄습니다. 끝나고 무속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어머니는 120살까지 사실 거예요. 박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또 2주 후였어요. 무속인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박 씨. 박 씨는 전화를 받는 순간 알았어요. 또 돈 달라는 얘기구나. 이번엔 뭐예요? 외할머니가 아니라 증조할머니 기운이 느껴져요. 증조할머니요? 네, 이분이 진짜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큰 굿 한 번만 더 하면 완전히 끝나요. 얼마예요? 1,000만 원이면 돼요. 박 씨는 이미 2,000만 원을 썼어요. 지금 그만두면 그 돈이 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해? 사업 좀 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돈을 빌려줬어요. 총 3,000만 원. 박 씨는 3개월 동안 3,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얘야, 나 병원 다녀왔어. 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건강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아주 건강하대. 70대 중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 드물대.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애초에 아픈 게 없었어요. 상문살, 증조할머니 기운,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박 씨는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돈 돌려주세요. 무속인은 빙그레 웃었어요. 굿은 이미 다 했잖아요. 어머니 건강하시다며. 처음부터 아프지도 않았잖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의사예요? 사기잖아요. 무속인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사기라는 증거 있어요? 저는 정성껏 굿을 다 해드렸어요. 군 영상도 다 찍어놨고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하세요. 근데 박 씨,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무당한테 3,000만 원 썼다고. 박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속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박 씨, 어머니한테도 말 못하겠죠?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딸이 자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날렸다는데 박 씨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경찰 신고도 못했어요. 친구한테 빌린 돈은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지금도 모릅니다. 이 무속인은 이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왜 무속인은 6천만 원씩이나 내고 유튜브에 출연했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45만 명 채널이면 광고 수익이 한 달에 1천만 원쯤 나와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진짜 수익은 따로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에요. 한 무속인은 10년간 피해자 2명에게서 416차례에 걸쳐 6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주팔자가 강하다. 광령할머니가 국보급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받은 돈은 경마장에서 다 날렸습니다. 또 다른 무속인은 주부에게 남편 바람기 잡아드릴게요라며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밍크코트,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물로 바치라며 챙겼죠. 구슬에도 남편 바람기는 안 잡혔습니다. 당연하죠. 자, 계산해 볼까요? 유튜브 보고 찾아온 손님이 한 달에 10명. 1인당 평균 200만 원씩만 받으면 월 2천만 원입니다. 3개월이면 6천만 원 본전 뽑고 1년이면 2억 넘어요. 이게 바로 6천만 원의 비밀입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작사가 배우를 모집해요. SNS에 공고 올리면 지원자가 쏟아집니다. PD가 자극적인 사연을 만들어요. 성노예, 성폭행, 돌연사, 빙의 같은 키워드 넣어서요. 배우에게 대본을 줍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우울증, 오빠는 사고뭉치 이런 디테일한 설정이죠. 촬영합니다. 1시간이면 끝나요. 편집해서 올립니다. 자극적인 썸네일 달고요. 배우에게 각서를 받아요. 관련 내용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법니다. 무당은 유튜브 광고 수익의 오프라인 손님까지 합쳐서 월 2천만 원. 제작사는 무당한테 받은 6천만 원. 배우는 출연료 몇십만 원. 완벽한 분업 체계죠.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 엑소시즘 프로그램에 시즌당 6천만 원 냈다. 재방송 통해서 인지도 엄청 올라가서 전혀 아깝지 않았다. 그런데 배우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각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여름 배우로 출연했던 김모 씨가 있었어요. 촬영 당시 김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 촬영 끝나고 PD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오는 거 아닌가요? PD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서 쓰는 거잖아요. 김 씨는 불안했지만 각서를 썼어요. 출연료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2주 후 영상이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 저도 예약하고 싶어요라는 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김 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한 달 후였어요. 김 씨 지인이 전화했습니다. 야, 너 유튜브에 나왔더라. 무당한테 상담받는 거. 응? 그게. 나도 거기 가보려고. 진짜 잘 맞춘다며. 김 씨는 식은땀이 났어요. 아, 거긴 좀. 왜? 별로야?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 예약이 너무 밀려서 힘들 거야. 지인은 그럼 더 가봐야겠네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김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음 날 제작사에 전화했어요. 저 영상 내려주세요. PD가 물었습니다. 왜요? 이거 사기잖아요.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찾아가요. PD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김 씨, 각서 쓰셨죠? 네, 그래도. 각서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5천만 원. 김 씨는 숨이 막혔어요. 5천만 원이요? 네, 우리 채널 신뢰도에 타격 줬으니까요. 게다가 무당님도 가만 안 계실 거예요. 무당이요? 네, 무당님도 김 씨 고소하실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PD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 배우 생활 계속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업계에 소문내면 어디서도 못 써요.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어요. 5천만 원을 배상할 수도 없고 배우 생활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일보의 폭로한 8년차 무당도 처음엔 각서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서 없이 출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모시는 신령님이 이런 영상을 싫어했어요. 다들 쉬쉬해도 끝까지 쫓았던 이유입니다. 한국일보 보도가 나간 건 2024년 10월 24일이었습니다. 기자는 그 구독자 45만 명 채널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힌트는 줬죠. 구독자 45만 명, 3년간 배우 섭외, 시즌당 6천만 원. 그 채널은 보도 직후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 몇 개를 내렸습니다. 댓글 기능을 껐어요. 그리고 3일 후 다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새 무당, 새 배우, 새 사연. 썸네일은 남편 불륜 들킨 여자의 충격 결말이었어요.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8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이랬어요. 도령님 정말 영험하시다. 예약 문의드립니다. 와 소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아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왜냐고요? 그 채널엔 지금 구독자가 48만 명입니다. 3만 명이 더 늘었어요. 보도 이후에요. 2024년 4월 부산에서 한 무속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혐의는 사기. 피해자가 고소했거든요. 검사가 물었어요. 구술하면 100% 낫는다고 했습니까? 무속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좋아질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안 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네, 본인의 정성에 달렸죠. 검사 피해자가 정성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무속인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검사 느낌이 증거입니까? 무속은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검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확실하게 약속 안 했거든요. 법원은 기륭화복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약속한 후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라고 봐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확실하게 약속이에요. 무속인들은 절대 확실하게 약속 안 합니다. 이 굿하면 100% 낫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신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상님들이 기뻐하실 것이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이죠. 나중에 안 나아지면 당신 정성이 부족했다. 더 큰 굿이 필요하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신고를 안 해요. 첫째, 창피합니다. 나 무당한테 3천만 원 뜯겼어라고 말하기 부끄럽죠. 둘째, 인정하기 싫어요. 이미 쓴 돈이 많으면 내가 바보였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셋째,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다음엔 진짜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무속인 등록 시스템도 엉망이에요. 정식으로 활동하려면 한국민속문화 3조5 연합회에 등록하고 국세청에 점수럽으로 사업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유명해진 무속인들 중 상당수가 등록 자체가 안 돼 있어요. 한국민속문화 3조5 연합회 최태환 이사장의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무속인들 중 일부는 아예 협회 등록이 안 됐다. 과연 제대로 된 무속 행위를 하는 건지 의문이다. 등록도 안 했는데 영업하는 거예요. 불법인데도요. 요즘 무당들은 당신을 미리 조사합니다. 손님이 예약할 때 이름, 나이, 직업을 받아요. 그걸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뒤져요. 거기 뭐가 나올까요? 가족관계, 직장, 취미, 최근 상황. 다 나옵니다. 그렇게 미리 파악한 후 손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직장에서 문제 있었죠? 손님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아셨어요? 신기가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이에요. 리뷰도 관리합니다. 만족한 손님에게만 리뷰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해요. 불만족한 손님한테는 더 큰 굿이 필요하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별점 4.8 리뷰 200개 이런 식이 됩니다. 커뮤니티에도 후기를 올려요. 저 영영무당님한테 상담받았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후기일까요? 아니면 업체가 올린 광고 글일까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 구독자 48만 명 채널. 어제 올라온 영상 댓글을 봤습니다. 도령님 덕분에 남편이랑 화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일까요? 아니면 알바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도 상담받고 싶은데 예약이 너무 밀렸다고 하네요. 한 달은 기다려야 한대요. 한 달 대기. 그만큼 손님이 많다는 뜻이죠. 또 다른 댓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민인데 도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도령님이 굿해주셔서 해결됐어요. 꼭 상담 받아보세요. 이 답글 쓴 사람 프로필을 들어가 봤습니다. 계정 만든 지 3일. 댓글 단 건 이것 하나. 알바였을까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엄마 살리려고 대출 받았어요. 다음 주에 군 예약했습니다. 꼭 나아지시길. 이 댓글 단 사람. 지금쯤 굿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대출금 갚으면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속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말하면 나가세요.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압박하면 나가세요. 이번 달 안에 엄마 죽는다 이런 말로 겁주면 사기꾼입니다. 셋째, 계속 더 큰 굿을 권하면 끊으세요. 30만 원 하고 나면 300만 원, 그 다음엔 3천만 원 할 겁니다. 유튜브 조회수에 속지 마세요. 100만 조회수도 배우 섭외해서 찍은 걸 수도 있어요. 무료로 시작한다고 끝까지 무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덜하고 할 때가 나갈 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 속 무당이 아무리 영험해 보여도 기억하세요. 그건 대본이고 손님은 배우고 눈물도 연기입니다. 그 구독자 48만 명 채널은 어제도 새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헤어진 남자친구 되찾은 여자의 비밀이었어요. 조회수는 벌써 6만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약 문의가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휴대폰 속에 사기꾼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컬트썰입니다.